실습할 주제는 바로 input 태그라는 걸 써서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일단은 변수로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변수의 값을 파일로 저장하는 내용입니다. 파일로 저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게 지금은 간략한 파일로 저장할 텐데 나중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부분은 다음에 다룰 거고, 일단은 간단하게 변수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파일에 집어넣는 그런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예를 드리는 것처럼 회원 가입 같은 거 할 때 이름 적고 전화번호를 적는다든지 생년월일 등등의 정보들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서브밋 누르죠. 그럼 그 서브밋 내용이 저장이 되죠, 변수로. 그리고 나서 보통 서브밋을 누르면 저장이 되는 동시에 페이지가 바뀝니다, 다른 페이지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아무 값도 안 넣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류가 있나 없나, 그 값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일일이 체크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현재 없고, 단순히 누르면은 화면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션 페이지 php라는 파일로 넘어가요. 여기 php 파일인데 우리는 php 언어를 쓰지 않고 여기 다른 뭐 html 파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저 first family name, first name, last name 아무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에 AAA, BBB를 쓴다면은 A 값과 B 값에 대해서 들어왔다. 여기 이렇게 적히는 거는 액션 페이지 php라는 그 파일 안에 정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이런 페이지가 뜨진 않을 거고, 다른 페이지로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 구조를 보면은 폼이라는 걸 열고 닫았습니다. 거기에 액션이 있죠. 그래서 서브밋을 누르면 이 액션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들이 이 페이지 여기로 넘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이블 해서 first name이라고 했죠. 요거는 단순히 이 글자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력하는 부분은 여기에 input에서 텍스트를 입력받는다. id가 fname이다. 그리고 name이 또 fname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for fname 이렇게 되어 있고요. fname이라는 이름을 가진, id를 가진 에 대한 레이블이고, 얘는 lname이라는 id 이름을 가진 이 인풋에 대한 레이블이겠죠. 그래서 여기 레이블이라는 태그와 인풋 태그를 씁니다. 얘 두 개가 한 쌍이고, 얘 두 개가 또 한 쌍이고, 그 밑에 input 해서 submit이 있습니다. submit을 누르면 인풋이 데이터가 넘어가면서 페이지, 액션 페이지라는 것이 뜹니다. 자, 여기 구조를 해볼 건데,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떤 걸 입력을 받느냐라는 거죠. 보통 회원가입이라고 생각하면 이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성과 이름을 따로 받을 수도 있겠죠. 외국 같은 경우는 성이 또 길고 이름이 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과 이름을 따로 받아보고, 그다음에 성별이라는 거, 혹은 생년 월일 생일, 근데 생년 월 일을 보통 따로 받죠. 그래서 몇 월 며칠 이렇게 따로 받죠. 그 다음에 또 전화번호, 주소, 뭐 또 관심사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 하나 두세 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항목들을 입력받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텍스트 정보죠. 이름도 텍스트예요. 성별은 둘 중에 하나, 라디오 버튼을 써가지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다음에 생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롭다운 해가지고 뭐 2000년, 1999년, 1998년
등등이 적힌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 선택하게 그렇게 많이 하죠. 월 같은 경우도 드롭다운을 많이 써요. 드롭다운을 쓰는 이유는 그 몇 가지 중에 선택해라 이겁니다. 여기도 드롭다운 많이 씁니다. 생년 월 일 할 때, 혹은 생일을 달력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살펴볼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가운데 대시 요 짝대기를 쓰지 않고 입력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 010-45 제 번호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이걸 이 짝대기를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데서는 이걸 쓰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는 데이터를 받아올 때 이게 데이터의 정해진 자릿수를 받아오려고 하는 거고, 그때 정확하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받아오기 위해서 중간에 변수를 하나도 두지 않는 거죠. 짝대기 번호 같은 것들을 쓰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받아오기도 하고요. 주소는 보통 검색을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소는 텍스트로 입력하고, 관심사 같은 거는 체크박스. 여기 있는 이런 그 인터페이스의 종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HTML, CSS 쿨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버튼이 있고 체크박스, 그다음에 데이트 선정하는 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양식,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 month라고 했는데 이건 January, February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그다음에 숫자를만 입력할 수, 문자는 입력을 받을 수 없어요. 패스워드는 그 별표로 입력을 받게 되고요. 라디오 버튼, 또 리셋, 서치, 서밋, 텔레폰, 텍스트, 타임, 또 홈페이지 주소, 위크 등등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실습을 해볼 건데 하나하나 사실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HTML 헤드 닫고요, body 닫고요, HTML 닫고요. 여기에다가 제일 처음에 뭘 한다 그랬죠? 폼을 해야 돼요. 폼. 일단 액션은 안 넣어도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니까. 액션 해서 이렇게 샵 어디 안 가죠 아직은. 레이블은 꼭 레이블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name 땡땡 하고 나서 input 타입은 텍스트다. 아이디는 일단 안 넣어도 돼요. 자, 한 줄, 아주 간단하게 한 줄 넣습니다. 자, 미리 안 열어놨는데 이렇게 열어보죠. 자, 간단해요. W3 스쿨처럼 이렇게 레이블 넣지도 않았고요. 아이디랑 네임도 넣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모양만 보자는 거죠. 아이디는 꼭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아이디 네임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인풋 값, 그러니까 여기에 요 인풋 값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 서브밋 눌렀을 때 오류를 전송해야 되거든요. 여기 뭐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에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가 비어 있다. 아무것도 안 들어 있으면은 오류를 뜬다. 할 때 아이디가 name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비어 있나 안 비어 있나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그냥 여러 가지 만들어만 보기 위해서, 자, input 또 뭐가 있죠? 여기서 몇 개 해봅시다. input 타입은 버튼이고요. input 타입은 checkbox. input 타입은 다 해보세요. 여러분 다 해보는데 저는 몇 가지만 많이 쓰는 것만 보겠습니다. 타입은 그다음에 이메일. input 타입은 month.
radio 많이 쓰죠. input 타입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일단은 submit input 타입은 time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얘를 그냥 여기서 해보면 옆으로 다 가요. 여러가지 보이죠? 여러가지 그 형식이 옆으로 가요. 왜냐면 여기서는 다 BR 해가지고 다음 줄로 내리거나 다 한 줄씩 내렸어요. 혹은 다 div에 넣어주면 됩니다. 꼭 div에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저는 div에 넣는 거를 좋아해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div에 넣고 div마다 속성을 주면 깔끔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div는 한 줄 한 줄 단위로 구역을 나누고 혹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기 쉽기 때문에 저장하고 새로 고치. 이제 한 줄 한 줄 다 들어간 걸 div 안에 왼쪽 오른쪽 넣고 싶으면은 스타일에서 float left, float right 하면 왼쪽 오른쪽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전체적인 div의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버튼인데 여기 두 번째 거는 버튼 뭐 지금 눌리진 않아요. 버튼 모양만 있다는 거지. 자, 너무 이 안에 글자가 없죠. 버튼은 보통 여기 가운데 뭐 OK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잊어버렸어요. 버튼에는 value. 자, value는 OK. 자, OK라는 버튼 value가 OK라는 뜻은 여기에 무슨 값을 넣어주냐라는 거죠. 그 크기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타일로 스타일 width를 50픽셀 하이트를 15픽셀 10은 너무 작군요. 30픽셀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도 정해줄 수 있겠죠.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margin 30픽셀 그러면 저 버튼 가장자리에 마진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건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는 뭐 여러 개 이렇게. 근데 체크박스는 이게 체크박스가 그룹이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체크박스 체크드 패턴 타입 체크박스 그룹을 지정을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요. HTML input 체크박스 그룹 타입은 체크박스고 애트리뷰트에 체크박스는 그룹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radio가 그룹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네, 체크박스는 굳이 그룹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체크박스마다 아이디가 있고, 그렇죠? 여기서 네임의 그룹, 체크박스로 네임의 그룹을 써줘야 될 걸요. 체크박스 네임. 그러면은 같은 네임을 가진 애들은 같은 종류의 그룹이다 이런 식으로 웃기거든요. 체크박스 네임은 테스트 이거 합시다. 같은 체크박스는 같은 그룹으로 묶입니다. 이 세 개가 나중에 서브밋 할 때 이 세 개
왜냐면 하나의 서브밋 양식 안에 체크박스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div를 하나 안에다가 집어넣든지 아니면 체크박스만 새로 div를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여기 뒤에 글이 없어요. 글을 여기다가 써줄 수도 있고요. 체크박스 1, 체크박스 2 여기 하고 여기 체크박스 2번, 3번 체크박스 1, 2, 3에 대해서 체크 할 수 있는 거죠. 싸움이 이거고요. 근데 value는 밸류가 없구나. 체크박스는 밸류가 없이 그냥 글로 이렇게 써주는 거군요. 자, 그리고 체크드, 간단하게 체크드라는 거 여기 따옴표 없이 체크드만 넣으면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체크드를 빼면은 아무것도 없고, 체크드를 넣어주면은 나중에 이제 테스트가 이제 그룹이죠. 네임으로 그룹으로 써 체크박스를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얘네들 각각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인풋 값은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애가 체크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결국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루려면 하나하나 아이디가 다 필요합니다. 자, 체크드 이런 게 있고요. 데이트 정하는 양식은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몇 월 며칠 클릭하면 자동으로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텍스트 박스로 year, month, day 이렇게 각각 받아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 값이 틀리게 입력받을 수도 있어요. 실수로 19990 이런 식으로 1990년 해야 되는데 9자 하나 더 들어갔죠. 요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나중에 여기도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아이디는 무슨 year라고 했을 때 year에 들어간 값이 4글자 이상이면 오류를 발생시켜라, 뭐 그런 것들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컨트롤이 안 돼요. 혹시나 사람들이 이상한 값을 넣어서 서브밋해서 회원 가입을 했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데이터가 관리가 어렵겠죠.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여기 year 해가지고 이런 글자 수를 일일이 체크하고 이게 그 글자가 5개다 혹은 3개다 잘못 들어왔다, 이걸 일일이 코딩을 해가지고 그 중에 틀렸나 맞냐 이걸 따지는 것도 너무 시간 낭비예요. 일일이 코드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코드가 길어지고, 그래서 이런 걸 쓰면 아주 깔끔하죠. 데이터 그냥 선택만 제대로 됐으면은 그 선택한 결과가 바로 저장이 되니까. 그래서 1990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좋죠. 또 이거 말고도 많이 쓰는 방법이 드롭다운 형식을 많이 쓰죠. 드롭다운이 드롭다운이 저기에 예시가 없는데 select. 자, select 예시 없죠. 이상하네. 여기서 input은 select. 잘못 들어왔나? select 태그 하고 opt 그룹 해가지고 여기에 select를 이런 식으로 넣는 거군요. 폼에 이게 input 타입의 select가 아니라 select가 그래서 여기도 이게 없는 이유가 딴 데 들어있죠. select가 여기
select 예시. select 하고 하위로 옵션 value는 January 옵션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렇게 떴죠. 아, value는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적어줘야 이렇게 뜨는구나. 그 다음에 방금 얘가 왜 떴냐면 옵션 months 얘네들 때문에 뜬 것 같은데 지워줍시다. 이건 이메일일 거예요. 아닌가? year 옵션 2개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이메일인데 아무리 봐도 이게 왜 옆에 붙어 있을까? div 닫았는데 여긴가? 아, select를 안 닫아놨구나. select를 닫아야지. 그죠? 약간 띄워놓고 자 얘는 이메일 주소 받는 아니고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가운데 뭐뭐 at 한동 점 이런 at와 점이 안 들어있으면 오류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워드가 빠졌네. 패스워드는 여기 쓰면은 제가 뭐 타이핑 하고 있거든요. A, B, C, D, E, F 하지만 이렇게 별표로 저장이 되죠. 보통 패스워드는 2번 받죠. 패스워드 1, 패스워드 2. 그래서 여기와 2번 해가지고 이 두 개가 똑같냐 안 똑같냐라는 것을 컴퓨터가 비교해서 똑같지 않으면 다시 입력하세요 라는 그런 문구를 띄우죠. 얘는 월을 받는 거였어요. January 무슨 월 month라는 거였고 radio month는 잠깐 지우자. number 그럼 여기 숫자만 받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뜨기도 하는구나. 자, number도 지우고 time 시간 받는 거 다음에 서브밋 버튼 필요하겠죠. 자, 여기 이메일 받는 것도 잠깐 지우고 select 중에 가운데 옵션이 필요하다. 옵션 쭉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죠. 여기 옵션 맨 처음에는 연도를 선택하세요. 그다음에 선택하세요. 자, 이거 그냥 빈칸 하나 주고 선택할 수 있게 January, February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기값을 또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value로 지정하나? 초기값 그렇죠? 자, 초기값인데 얘를 지우고 value 234 이렇게 입력하겠죠. 그래서 value를 집어넣으면 초기값이 나온다. 이거. 그리고 선택했을 때 초기값이라는 글자 싹 없어지고 바로 글자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뭐 이러한 종류의 그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게 필드가 선택되면 이라는 그래서 이쪽 그림을 이렇게 구상하는 건 좀 쉬운데 이것을 오류 없이 데이터를 받아오게 하는 부분은 조금 좀 까다로워요. 어떤 선택한 값이 정말 제대로 값이 들어왔는지 이걸 다 체크해 가지고 피드백을 줘야 되거든요. 사용자한테 값이 잘못 들어왔으면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고. 자, 라디오 버튼 아까 얘기했는데 라디오 버튼은 이제 4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각자 떨어져 있죠. 지금 다 선택돼요. 그죠? 이게 다 선택되면 안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선택돼야 되겠죠. 라디오 버튼은 그런 특징이 있죠. 하나만 선택되는. 여러 개 선택되는 건 체크박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임을 쓰는 거예요. 네임은
your group. 닉네임을 쓰면 선택 하나씩 선택이 되죠. 여러 개 중에. 그래서 여기는 옵션 1, 옵션 2, 옵션 3번, 옵션 4번. 그래서 1, 2, 3, 4 중에 하나 고를 땐 이렇게 나는 2번, 나는 3번. 체크박스는 여러 개 다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거는 데이트, 날짜 선택하는 거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월이군요. 월 하지 않고 몇 년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연도를 선택해서 이것도 만약에 필요 없고 밸류를 이런 식으로 밸류 필요 없죠. 얘네들은 연도를 선택해서 이런 거 필요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빈칸. 네, 클릭하면은 제니어리부터 나오겠죠. 근데 첫 번째 이게 잘못 선택이 되어 있죠. 얘를 지우면은 제니어리부터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뭘 보여줄 거냐라는 것을 한 줄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하나 집어 넣었다면은 오류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오류가 난 항목이 선택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걸 선택된 상태에서 서브밋하면 틀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런 종류의 잠재적인 오류들을 다 일일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필드에 들어간 값이 맞다 안 맞다를 체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조금 더 사용자 중심적인 그런 디자인이 되겠어요. 안 그러면 사용자가 잘못 입력했는데 입력된 값이 컴퓨터는 이게 잘못 입력됐는지 잘 입력됐는지 모르고 그냥 저장해 놓는다던가 혹은 잘못 입력된 건지 몰라서 오류를 발생시킨다든지 그럼 사용자는 왜 오류가 났지? 그죠? 잘못 입력된 건 잘못 입력됐다고 말해주는 것이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 영역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영역도 조금 할 건데 이 상태에서 뭘 해볼까? 패스워드 1과 패스워드 2에 똑같은 값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그 서브밋을 누르면 뭐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을 하려면 일일이 서브밋 누른 그 시점에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내용이 잘 괜찮은지. 그래서 여기서 on 서브밋을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펑션 check라는 펑션을 실행시켜서 일단은 요거 두 개 어디였죠? 패스워드가 두 개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그걸 보겠다. 그걸 해볼 거예요. 헤드에다가 스크립트 이게 이제 자동으로 뜨는데 자바스크립트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이게 자동으로 붙었는데 네 좋고요. 자 여기서 펑션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펑션 func check라고 밑에 여기 만들었죠. 자동으로 추천이 돼요. 자, 이게 서브라임 텍스트 제가 사용하는 이 에디터에서 어디였어요? 여기 func check 여기서 넣었죠. func check. 자 그리고 패스워드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아이디가 빠졌어요. 아이디는 패스워드 1번 얘는 패스워드 2번. 결국 패스워드 1에 뭐가 들어있고 패스워드 2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펑션 실행시켜 가지고 w1 근데 베리어블 선언 안 해줘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자, 여기 제가 알려드릴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에서 조금 참조를 할 거예요. 그치. 베리어블 선언을 해줘야죠. 그죠? 는 여기 이 도큐먼트, 지금 이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 그래서 패스워드 1에 대한 value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도큐먼트에 id를 찾는 거예요. id가 pw1인 애가 얘죠. 이거의 value, 지금 현재 value는 없는데 인풋에 값이 들어가면 그 값이 value가 돼요. 여기 value라고 쳐주면 그건 초기 value, 그래서 AAA라는 value가 여기 초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얘가 지금 value예요. 하지만 여기를 지우고 ABC라고 하면은 ABC가 value가 돼요. 이 AAA는 무시가 되고, 굳이 패스워드에 value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내가 ABC 여기다 ABC라고 했을 때 패스워드 PW1은 PW2 각각 여기서 나온 value를 받아와서 그 값, 스트링 값이죠. 스트링 값을 PW1, PW2에 저장할 거예요. 얘를 한번 출력해 봅시다. print PW1 이렇게 하면 되던가. 자, ABC 서밋을 누르면, 그래서 여기 FCB 관리자 개발자 모드에 들어가서 콘솔에 들어가면은 이 콘솔에다가 뜨지 않네요. 화면에 출력하는 거 뭐더라? HTML 자바스크립트 콘솔 출력, 콘솔.로그네, 프린트가 아니고 콘솔.로그 이렇게 하죠. 자, 맞을 거예요. 서밋 누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콘솔 로그 A B 테스트. 이거 세미콜론 안 써서 문제. 자, 서밋을 누르면 콘솔에다가 얘를 띄워줘야 되는데, 이거 앞에 한번 해봅시다. 여기 떴죠? 테스트. 왜냐면 펑션이 실행되기 전에 밖에 있어요. 펑션 체크는 온 서브밋이니까 서브밋을 내가 누르면 맨 밑에서, 그러면 온 서브밋 하면 이게 실행이 되라는 거고, 이 실행하면 이 도큐멘트 아이디에서 밸류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띄우고 테스트 띄우라. 근데 테스트조차도 서브밋을 넣었을 때 테스트가 안 뜨죠. 그것은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혹시나 인풋 제대로 넣었고 펑션 실행했을 때 pw1 밸류 받아왔고, 여기서 1, 2, 3과 1, 2, 3 넣었을 때 alert, 뭐가 잘못됐나, post 이건 안 넣었구나. return 이렇게 넣었고, 저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함수니까 리턴을 해야 된다. 메소드 포스트를 넣어줘야 되나 꼭 한번 해봅시다. 자, 서밋 누르면 자 됐죠. 값이 뜨죠. 여기서 ABC를 해서 서밋을 누르면 테스트는 여기 이거는 지우고, ABC라는 값이 두 개가 들어왔어요.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오케이. 이 두 개가 다르면 다르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조금씩 하는 건데, 텍스트 컴패리즌 텍스트
텍스트를 비교할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느냐? 스트링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보자. local compare 이런 식으로 하네요. result는 string 1이니까 pw1.locale compare pw2.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출력하느냐? 이거 alert, 여기는 alert 시켰는데 alert 먼저 한번 해보죠. 여기 그래서 이 리절트가 false로 하고, 리절트가 어떤 값이지? 불린인가요? 클릭했을 때 It's not a function. Okay, compare. 글자가 틀렸네. submit 누르면 0 불린 값으로 나오죠. 두 개가 같다. 1, 2, 3, 1, 1, 1이라고 하면 1로 나오죠. 값이 두 개가 다르다. 두 개 다르면 if result, if는 어떻게 쓰는지도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if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방법은 여기 괄호로 if result then 1 이렇게 괄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alert wrong 패스워드가 맞지 않습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가 서브밋 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지만 여하튼 두 개가 같으니까 0이고, 여기 1과 2를 넣으면 이게 또 마이너스 1이 나오네. A, B, B, B. 마이너스 1이다. 틀리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리절트가 그러면은 0이 아니면 이라고 해야겠다. 느낌표가 0이 아니면, 아이고, 0이 아니면 패스워드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누르면 값이 없으니까 0이니까 알럿이 안 떴는데, 값이 있으면 1, 2, 3이랑 A, B, C면은 누르면 패스워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는 1, 2, 3이 하나는 A, B, C니까 알럿이 떴어요. 그래서 알럿을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패스워드 옆에 다릅니다 이렇게 띄워볼게요. 그러려면 여기 div 안에 여기에다가 input 타입은 hidden 이러면 이게 숨어 있어요. input 타입이. 그리고 id는 alert라고 합시다. 인풋이 아니고 숨어 있는 인풋을 만들어 놓고 나서 document get에서 alert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의 value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작동되는지 봐야 돼요. 3과 AA를 넣었을 때 서로 다르면은 히든을 시켜주기 전에 도큐멘트 타입을 바꿔주고 거기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나요? 자바스크립트 input change type hidden text, hidden을 텍스트로 바꿔줘야죠. 아니면 처음부터 텍스트라고 해놓고, 텍스트 히든을 꼭 할 필요 없죠. 여기 스타일에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그러면 숨어 있는 거죠.
인풋이. 그리고 걔를 보이는 걸로 하면서 change css display none blue 프로퍼티를 디스플레이에 CSS의 프로퍼티를 바꿔줘야 돼요. 이걸 출력하기 전에 어떻게 바꾸냐? 이건 jQuery인데 jQuery 말고 jQuery 나중에 할 건데, 자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네. 그럼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 alert라고 하는 것에 스타일의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꿔준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괜히 지웠네. 이것에 alert라고 하는 녀석의 value에 패스워드는 맞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띄워줄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ABC랑 DDD를 서브밋하면 패스워드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 떴죠. 이 밑에 떴네. 밑에 뜬 이유는 input 밑에 여기 떴죠. 옆에 뜨면 좋은데, 그거야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옆에 띄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 나중에 합시다. 근데 여기 이제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있는 게 싫으니까 border none AAA BBB 치면 패스워드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텍스트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됐구나. 텍스트 박스 넣을 필요가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냥 div에 넣으면 돼요. div 하나 열었으니까 다시 여기 div를 닫아야겠죠. 이 div에 있는 div 내용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value로 해서 집어넣으면 되나? abc ddd 틀렸어요. 넣는 방법이 div value를 넣으면 안 되고 자바스크립트 div input text 라고 했을 때 텍스트를 div에 넣는 방법은 inter html 라고 써요. 이렇게 됩니다. inner html. 이게 이제 div가 됐죠. 아까는 이 alert라는 게 input이었는데, 그건 value라는 값으로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inner html 하면은 이 div라는 박스 안에다가 html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AAA BBB 치면 submit 패스워드 맞지 않습니다. 이건 div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div의 위치는 옆쪽으로 가게 하려면은 이거를 float left 이 뒤에 넣읍시다. 얘도 스타일 float left고, 그러면은 얘도 left고 얘도 left니까 얘 옆에다가 이 녀석 옆에다가 갖다 붙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옵션이 이제 붙어버렸네. 이게 left다 보니까 옵션을 위로 올라오지 않게 할 수 있죠. 다른 div 안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얘만의 이거 패스워드와 관련된 div고, 이 div는 라디오 버튼이랑 관련된 새로운 div고, 이렇게 구역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도 여기가 또 붙어? 그렇구나. 일단은 스타일 플로트를
지워놓고요. 여기 얼러트를 요 PW2 옆에 붙이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방법 하는 게 좋은지. 디아이브 아니고 P 태그, 스팸 태그를 쓰면은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AA, BBB 썼을 때 스팸도 밑에 되네. 이제 인풋 여기 div를 이쪽에 놔서 그렇구나. div가 끝났으니까 여기 밑에 내려오죠. 이렇게 그러면 될 겁니다. 밑에 내려가네. 자, 이런 거 다 검색하면 되죠. input box text same line 레이블 태그를 써서 하면 되나? input box랑 div를 same line으로 하는 방법. display inline으로 한다. 스타일 inline none인데 none 대신에 얘를 클릭하면 블록이 아닌 inline으로 집어넣어주면 한 줄로 들어가죠. 아까 블록이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갔나? 인라인으로 하지 않아서 얘가 없어도 한 줄 들어가죠. 저 스팸 태그를 인라인으로 했으니까 아까처럼 div로 해도 상관없겠네. 여기 div를 여기 밑에 넣어줘도 되겠죠? 네, 이래도 될 겁니다. 옆에 하지 않는구나. div 이건 이 div는 이 div는 다른 div라서 그렇군요. 이 div가 지금 마우스 올려보면 한 줄을 다 차지할 거예요. 한 줄 다 차지하고 얘도 다 차지하니까 얘는 다 차지하지 않는구나. 얘는 다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 밀려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를 이 div를 밖으로 뺀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div 안에 PW2 input div 3개가 들어있어요. 이 div 안에. 이렇게 되면 아마 옆으로 가죠. 같은 div, 같은 박스 안에 3개가 들어있다 보니까 같은 것, 이 3개는 같은 줄에서 보이는 거죠. 네, 복잡하죠. 그래서 요걸 잘 써야 돼요.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div 스타일 해서 border silver 1픽셀의 solid 컬러로 됐죠. width를 200픽셀 마진 하나 적읍시다. 자, 여기 하나의 옵션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border radius도 줄 수 있겠죠. 20픽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위에는 타이틀을 줄 수가 있겠죠. h4로 타이틀 h4는 지금 위아래 여백이 많이 들어간 포맷이고, p 태그 스타일
있고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이렇게 줄 수 있겠죠. 패닝도 이 p 태그가 아니라 이 div에다가 패딩을 한 5픽셀 주면 전체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들 넣고, 뭐 필요하면 버튼도 넣을 수 있고, 체크박스 넣을 수 있고, 데이터를 셀렉트로 받든지 연도를,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숫자, 날짜형 데이터 받을 수도 있고, 비밀번호를 받아오죠. 그래서 비밀번호가 두 개가 같으냐 안 같으냐 해서 알람을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또 알람을 제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result는 var pw result 리저트 합시다. 그럼 밑에는 다시 변수는 안 하고 리저트에 새로운 값을 넣는다는 거 하면 되니까 pw1 locale compare 해서 땡땅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것을 리저트에서 if 리저트가 0이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안 받아오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있겠죠. 그럼 이거랑 같을 거 아니에요. 비어있는 값과 이런 같으면은 그러면서 같은 0이면 alert pw1에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주세요. 자, 이게 if문 밑에 한 줄이면은 중괄호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if문 밑에 여러 개를 쓰면은 중괄호를 써서 걔네들은 다 if문 밑에 있는 애다 라고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서밋하면 패스워드 입력해 주세요.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이 옆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패스워드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pw2를 말러스 넣지 않고 아까 여기 만든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입력해 주세요. 넣는데 이게 값이 다르면 패스워드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뜰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다양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러트를 줄 수도 있고 오류 메시지 혹은 이렇게 양식을 제한시켜 줄 수도 있고요. 또 입력됐나 안 됐나 체크해서 입력 안 됐으면 입력해라 라고 가이드를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런 그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회원 가입들 사이트를 몇 군데 가서 회원 가입을 해보시면서 과연 그 회원 가입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또 내가 실수로 뭘 입력하든 안 했든지 그러면 어떤 문구를 내보이는구나 라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말고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을 먼저 하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것은 여기 값들을 받아오면 그 값을 변수로 저장해서 그 변수의 내용을 출력하는 건데 일단은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파일로 저장하는 거죠. 파일 형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XML, JSON, 그 다음에 CSV, 컴마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변수들을 다양한 파일 양식들 중에 일단은 JSON이나 이런 XML 같은 거 말고 한 입력값에 대해서 한 파일을 생성하는 거기까지는 이번 과제의 실습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다시 영상을 만들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보기 바래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볼까 빼먹었는데 여기에 버튼 그 W3 스쿨의 인풋 태그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 밑에 여기 attribute가 있어요. 이 attribute를 여러분들이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실행시키면 거기에다가 마우스 커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데이 여기에다 오토포커스를 해보죠. 오토포커스는 하나밖에 못하니까 저 데이 여기에다가 오토포커스를 하면 페이지를 로딩 시켰을 때 여기에 마우스가 가죠. 여기에 오토포커스를 딴 데로 옮기면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2에다가 옮겨 놓으면은 페이지를 로딩했을 때 잘못 넣었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넣어야죠. 여기 오토포커스가 되죠. 어디에서 시작할지 그걸 정하는 게 오토포커스고, 두 번째 오토 컴플릿.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오토 컴플릿은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try yourself 했을 때 자 클릭하면 저의 정보, 이 정보는 제가 예전에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다 저장해 놓은 정보예요. 자동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메일이라든지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에다가. 그것이 이제 오토 컴플릿은 여기다가 넣는군요. 폼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는 왜 오토 컴플릿을 오프를 해놨을까? 오토 컴플릿 됐는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체크드 아까 했죠. 체크박스 중에 하나는 체크되어 있는 거, 여기 체크드. 그 다음에 disabled, 입력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아직 되지 않으면은 disabled, 입력하지 못하게 disable 시켜놨습니다. 이 disable 풀려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풀어주면 돼요. 어떤 값이 먼저 입력되고 나서 OK를 누르던지 아니면은 그냥 뭐 체크하는 것만 하더라도 체크를 하는 순간 얘를 disable해서 enable로 바꿔주는 그런 코드도 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폼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있던가 여기 여러 줄 불상자 텍스트 에리어, 입력가 값 후보 데이터 리스트, 그 다음에 데이트, 넘버가 레인지 이런 것도 있네요. 레인지 값을 입력해 줄 수 있는 컬러 태그 저 위에 있나 보다. 여기 있네요. 특별한 양식으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주민번호 같은 거. 여기 보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주민번호 그러면은 앞자리 뒷자리를 따로 받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주민번호 다 받으면 안 되죠. 생년과 두 번째에 첫 번째 글자만 받죠. 그래서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주민번호는. 근데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패턴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패턴을 이렇게 정수형 D 정수형으로 6자리 다시 D 정수형으로 7자리 이렇게 해놓고 타이틀은 식으로 입력해주세요. 자, 여기
새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주민번호 들어갔죠. 근데 타이틀을 보여줘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여기 그까지 있나? 여기 타이틀을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서 다 여기 옆에 밑에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여기는 그 부분이 없죠. 여하튼 이렇게 있다는 거. 리셋 버튼 이거 누르면은 이 값이 다 싹 새롭게 돼요. 이게 타입을 리셋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리셋 자체가 의미가 이 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리셋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 input 타입은 리셋. 그다음 value를 적어줘야 돼요. value를 안 적어주면 아까 이 버튼 할 때처럼 아무것도 안 뜨게 됩니다. 이게 value가 OK라는 value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셋 버튼 누르면 안 지워지네. 리셋 버튼 누르면 여기 초기 값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질 거라고 생각. 초기 값이니까 이렇게 놓고 리셋을 누르면 없어지죠. 초기 값은 뭐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지정해 놓은 값이니까 할 수 없이 들어 있는데 그 이후에 입력한 값들은 이렇게 입력했으면 클릭했으면 리셋 누르면 싹 다 지워지겠죠. 그 디폴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 게 있고요. 보니까 패턴 방금 얘기했죠. 오토포커스 했죠. required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태그, 그리고 read only max length 최대 글자 수, 그리고 placeholder 태그 값에 대한 입력 힌트를 줍니다. 이게 placeholder로 들어갔나요? 입력 힌트 타이틀로 넣지 않고 아까 여기서 placeholder로 넣으면 문제가 없나? 한번 봅시다. 뭐뭐 형식으로 입력해서 이게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미리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초기 값 했던 거 value가 아니라 place holder로 해놓으면 나중에 클릭했을 때 거기 바로 없어지는. 초기 값은 지워내고 해야 되는데 place holder로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실습을 쭉 한번 해보세요.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예제들이 많아요.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찾아보고 결국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쓸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된 인풋을 만들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좀 해보면 돼요. 제가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여기서부터 세부적인 것은 소스 코드를 좀 찾아보면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걸 쓰면 돼요. document.get element by id 해서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value를 pw1에 넣는다든지,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아까 보니까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이거는 이제 받아오는 방법이고 얘는 그 값에다가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none으로 되어 있었던 none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디스플레이를 보여줘라 inline으로, 그리고 거기에 inner html에 이 내용을 넣어라. 그래서 이건 input 시키는 set 하는 방법이고 이건 get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변수 이것처럼 받아와서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array 같은데 그걸 저장하는 방법을 다음에 다시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이든지 만들어야 될 것을 먼저 이렇게 계획을 하세요.
드랍다운이 아니고 셀렉트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서 그 계획대로 양식을 만들고 회원 가입을 할 건데,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제 위아래로 나열하지 말고 그룹 지어서 이렇게 뭔가 타이틀을 붙여주고, 또 박스를 뭐 굳이 해라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너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그 그룹핑이 안 되어 있잖아요. 체크박스끼리 그룹핑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iv 위 아래로 좀 여백을 준다든지 해서, 여백만 주더라도 그룹이 저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왼쪽 오른쪽에 집어 넣을 수도 있죠.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왼쪽 이렇게 호라이즌털하게 수평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수직으로, 이런 연도 같은 거 얻으려면은 이건 수직으로 수평으로 많이 하죠. 일단 패스워드는 위 아래 같은 걸로 하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